네, 안녕하세요. 지적장애 학생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특성, 바로 인지적 특성, 심리적, 동기적 특성, 그리고 사회적 특성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수학교육과 21학번 홍성지입니다. 특성을 말하기에 앞서 특수교육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자주 학생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라는 것은 단순히 장애가 있으니까 느릴 것이다와 같은 추상적인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어떤 영역에서 왜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그 특성이 학습, 정서,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인지적 특성입니다. 지적장애 학생들의 인지적 특성은 가장 잘 드러나는 영역이자 실제 교실에서 교사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이에 관한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학생들이 작업 기억, 단기 기억, 주의 집중력, 추상적 사고, 문제 해결력 등 여러 인지 기능에서 전반적인 제한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작업 기억의 약화는 수업 전반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작업 기억은 단순히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는 기능이 아니라 그 정보를 처리하고 변형하고 실행으로 옮기는 능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노란색 종이에 이름을 쓰고 제출하세요라는 여러 단계를 포함한 간단한 지시조차 첫 번째 단계의 이후 내용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지 기억력이 나쁘다기보다 뇌에서 정보를 동시에 저장하고 조작하는 처리 능력이 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언어 기반의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거나 논리적으로 유추하는 활동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는 인과적 문장을 이해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반복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추론, 분류, 범주와 같은 상위 인지 처리 과정이 약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단순히 수업 시간의 이해도를 낮추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정보의 누적, 즉 오늘 배운 내용 위에 내일의 내용을 덧붙이는 누적 학습 과정에서도 손실이 크기 때문에 지적장애 학생은 일반 학생보다 복습 중심, 구조화된 반복 수업, 시각 자료 중심 수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관한 연구에서는 특히 시각 정보에 대한 이해가 청각 정보보다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림 자료, 행동 시범, 실물 자료 등을 활용한 수업이 학습 전이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제안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지적 어려움은 자기 조절 기능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어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를 줄이게 만들고 결국 수동적인 학습 태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수업 시 학생들에게 가능한 한 단계별로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지금 왜 이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맥락을 설명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생은 단순히 명령 수행자가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심리적 동기적 특성입니다. 인지적 특성과 달리 심리 동기적 특성은 교사들이 종종 간과하거나 행동 문제로만 오해하기 쉬운 영역입니다. 이에 관한 연구에서는 지적 장애 학생들이 반복적인 실패 경험을 통해 낮은 자기 효능감, 그리고 높은 회피 성향, 그리고 외적 동기에 대한 의존을 보인다고 보고합니다. 우선 자기 효능감이란 내가 이 과제를 잘 해낼 수 있을 거야라는 믿음을 말하긴 합니다. 지적장애 학생은 과거의 학습 실패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시도하기 전부터 포기하거나 자신은 못할 거라고 단정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학생은 간단한 퍼즐을 앞에 두고 저는 못해요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해봤자 실패할 것이라는 이 심리적 회피에서 비롯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회피 중심 동기 구조라고 명명하며 이들은 성공을 추구하기보다는 실패를 피하려는 방향으로 행동을 선택하고 설명합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작은 성공을 경험하도록 과제를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제를 세 단계로 놔두고 1단계만 해도 교사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거나 여기까지는 네가 혼자 했구나. 다음은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자처럼 성과 중심보다는 과정 중심의 피드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적 동기에 대한 의존도도 고려해야 합니다. 내적 동기, 즉 자기 만족보다는 보상, 칭찬, 주변 반응에 따라 행동을 조절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수업에서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보상 시스템을 도입하면 학습 지속 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마지막으로 이에 관한 정신건강 관련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아동이 우울, 불안,
자존감 저하 등 정서적 문제를 함께 경험할 확률이 높고, 특히 또래 비교가 가능해지는 고학년 시기에 자기 비하와 위축이 심화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의 학습 행동을 볼 때 그 속에 있는 심리적 맥락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회적 특성입니다. 지적장애 학생의 사회적 특성은 학교 생활 전반과 또래 관계 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관한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학생들이 감정 표현 조절, 대화 순서 유지, 비언어적 단어 해석 등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화난 얼굴로 지금은 말 걸지 마라고 눈짓을 보내더라도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말을 계속하거나 자신이 이야기할 차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화 중 끼어들거나 말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단지 예절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회적 단서, 즉 이 표정, 말투, 몸짓을 해석하는 인지적 처리 구조가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기, 즉 역지사지의 어려움도 동반되어서 자신의 말이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학생에게 사회적 기술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 가능한 학습 항목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합니다. 즉, 사회적 기술도 교과처럼 계획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말, 그리고 자신의 기분을 설명하는 말,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사과하는 방법 등을 이제 사회적 이야기, 아니면 뭐 역할극, 상황 그림 카드, 표정 매칭 게임 등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또래와 함께 할 수, 또래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통합 환경에서는 또래 모델링이 매우 효과적인 전략으로 작동합니다. 사회성이 높은 친구와 짝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면 지적장애 학생이 자연스럽게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이 과정을 통해 점차 사회적 행동을 적절성을 익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지적장애 학생의 특성을 이해할 때에는 인지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이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지적 어려움이 학습 실패로 이루어지고 학습 실패는 자기 효능감 저하로 이어지며 자신감을 잃은 학생은 또래 관계에서도 위축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부정적인 이 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수업을 설계할 때 단지 이 학생이 무엇을 모르느냐보다 이 학생이 왜 모르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수업에 임하고 있는지,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좌절감을 느끼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저희는 지적장애 학생에게 진정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